샬럿 오브라이언은 2024년 9월 9일 시드니의 산타 사비나 칼리지에서 7학년 재학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과 사이버불링 그리고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불링이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체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를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샬럿 프랜시스 오브라이언은 2012년 1월 2일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켈리 오브라이언과 의붓 아버지 매트 오브라이언 그리고 남동생 윌과 함께 살았습니다. 샬럿은 생기 넘치는 아이였고 수영을 좋아했으며 종종 자신을 모아나처럼 바다를 떠나지 않으려는 아이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학교 선생님들은 그녀를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이로 기억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2022년 5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어머니 켈리는 샬럿이 학교에서 기다리다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딸과의 연락수단을 위해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샬럿은 휴대폰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틱톡과 스냅챗 같은 앱을 사용하고 싶어 했고 결국 샬럿의 엄마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샬럿은 SNS를 통해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비밀을 하나 둘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달라진 시선으로 샬럿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샬럿은 털어놓았던 비밀이 학교에 퍼진 걸 알아챘고 친구들은 비밀로 털어놓았던 내용을 반복하며 놀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샬럿은 학교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샬럿의 엄마는 2022년 8월부터 학교에 최소 20차례 이상 메일을 보내며 딸의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우정의 문제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또다시 학교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3년 5월 그 다음 해인 2024년 6월에도 학교의 딸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번 학교의 응답은 간단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이를 괴롭힘으로 다루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정의 문제로 다룬 거죠.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샬럿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줬고 샬럿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I will miss everything about you, baby. I will miss your hugs, your kisses, your laugh, your beautiful, beautiful smile. 사망 전날 샬럿은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서 자신이 겪은 괴롭힘을 언급하며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를 공유해서 인식을 높여주세요 라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호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학교 내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괴롭힘 대응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샬럿의 부모는 그녀의 죽음 이후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이버 불링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샬럿 오브라이언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서와 부모의 노력은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세계에 매년 약 72만 7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이는 10만 명당 약 9명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이러한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NIH 미국 보건복지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 생각이나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자모 네트워크 오픈 보고서에 의하면
젊은 청소년의 거의 9%가 사이버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자살 시도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4배 이상 더 많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사이버 불링의 확산을 가속화시켰습니다. SNS 피해자 법률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약 95%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존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성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이 깊다는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 역시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김세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외신에서도 한국의 사이버 불링 사건을 다루기도 했고 가수 설리 씨 역시 사이버 불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사망 뒤에도 각종 음모론과 조롱에 시달려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과 요리 그리고 일상을 방송하던 BJ 잼미 씨 역시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 배구 선수 김인혁 씨도 수년간 악플에 시달렸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연애, 스포츠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사이버 불링이 존재합니다. 2023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괴롭힘과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마녀 사냥을 당한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비극적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시시대 언어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과 협력, 지식 전달, 사회적 유대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집단 사냥과 채집, 자녀 양육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수단이 필요했고 이는 언어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언어와 문자는 그 본래의 목적을 넘어 때로는 무기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 가짜뉴스의 확산, 온라인 괴롭힘 등은 언어와 문자의 부정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그 힘은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해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Woke up in the same old days. Heart's been playing tricks for days. Scrolling through our pics, lost in the maze. Used to think we'd set a place, but now it's just a broken tune. Like chasing shadows of the moon. I see your face in every room. Echoes of a love gone too soon. Deja vu, it's like I'm stuck on repeat.